bed,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just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and now I'm trying to get back. 어제 저하고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 차이는 설명했었죠. 현재 시제 단서 기억나시는 분 있어? 현재 시제 단서. 빈도부사, 그리고 일상적인 일을 나타내는 부사들. 걔네들 나오면 현재 시제 단서라 그랬죠. 현재 진행하고 현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 시제를 설명을 할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거 진행이나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요 나머지들은 실제로 답으로 나온 케이스가 그 개념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대용으로만 쓰인다 그랬죠. 미래가 없으면 미래 진행 답입니다. 맞지? 과거가 없으면 과거 진행이 답이고 현재 완료가 없으면 현재 완료 진행이 답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대용으로 쓰이는 경우 말고 ing 시제는 답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다룰 게 과거 시제는 너무 그 특징이 뚜렷하고 158페이지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단수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보면은 158페이지 과거 시제 단서들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말고 동그라미 3, 4번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게 과거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인 과거 시제 단서를 뭐 last나 ago 이런 거 나오는 거 말고요. 먼저 요거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시제의 일치법칙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시제 일치법칙이라고 하는 건 주절하고 종속절 사이에 동사 간에 시제를 지켜야 되는 규칙을 말하는 건데 주절 종속절 관계 아나? 알아? 우리 접속사 배운 사람들인데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있어요. 무슨 절 있는지 아시는 분?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 요 세 가지가 종속절입니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 언제 쓰이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용례만 들어볼게요. 명사절 접속사가 앞에서 이끌고 있는 주어 동사 절이 문장에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뒤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나 아니면 주어 동사 타동사 뒷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명사절이 목적어로 온 케이스하고 이 두 가지가 명사절이고요. 형용사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 지울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 3문형의 문장이 있을 때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형용사절 접속사를 앞세우고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내지는 목적어인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목적어인 명사 뒤에 와서 이렇게 꾸며주는 케이스. 이게 형용사절이에요. 기억나요? 했던 거? The boy who likes me. 나를 좋아하는 그 꼬마가. 맞죠?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그 꼬마가. 이게 형용사절이거든요. 그 다음 부사절은 가장 쉽죠? 일반적으로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절이 콤마 앞에 이렇게 와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절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때 이 관계를 설명하면 여기서는 얘가 주어로 들어가 있는 종속절이고요. 얘가 목적어로 들어가 있는 종속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로 들어간 종속절이고 얘도 역시나 목적의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로 들어간 종속절이고 그 다음에 콤마 앞에 이 부사는 뒤에 있는 절을 꾸며주는 부사절이다. 일반적으로 얘를 꾸며줍니다. 얘를 꾸며줘. 그리고 또 부사절이 올 수 있는 자리 문장 끝나고 형용사를 접수하고 자리가 겹쳐지기도 하죠. 부사절 접속사가 주어 동사 목적을 이끌고 있으면 문장 끝에 그 전적부할 때 문두가 비어있는 케이스 문중이 비어있는 케이스 두 가지 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부사절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종속절 관계가 나왔을 때 지금 내가 빨간색 표시한 마이크가 왜 이러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동사들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동그라미 치는 게 주절 동사입니다. 주인공인 절의 동사고요. 주절 동사예요. 그 나머지 동그라미 치지 않은 게 종속절이거든. 그러면 이때 지금 시제 일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공식이죠. 일단 절에 대한 게 종속절에 대한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은 이 공식 자체가 인식이 안 되니까 내가 좀 이따 예문을 들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공식만 잘 보세요. 이렇게 주절 동사, 종속절 동사가 이렇게 섞여서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에서 시제 일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주절 동사 시제가 지금 동그라미 쳤는 요 주절 동사의 시제가 자 현재나 미래인 경우에는 지금 동그라미 치자는 종속절 동사들 있죠. 따로 표시 안 할게요. 대표적으로 요것만 하나 할게. 그때는 요 종속절 동사의 시제가 뭐가 올 수 있냐면 모든 시제가 다 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줄일 시제가 낮춰서 조심히 들어가. 만약 네 얼굴 보이면 편집할 때 네 이름 집어넣는데 지가겠다고. 만약에 주절 시제가 현재나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나 혹은 과거 완료 시제가 오잖아요.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가 오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종속절의 시제 또한 과거나 과거 완료만 올 수 있어요. 자, 말이 좀 복잡하겠지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주절, 종속절 구조가 나왔을 때 주절 시제가 현재나 미래다. 그러면 종속절 시제는 모든 시제가 다 올 수 있어. 근데 주절 시제가 과거나 과거 완료잖아. 그러면은 종속절의 시제도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안 돼. 그 말은 내가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어 I know 라는 주어 동사를 쓰고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씁니다. 그러면 나는 that 이하를 알고 있다가 되죠. that이 명사절 접속사 종속 접속사니까 지금 요 문장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문장에서 요 구조로 쓰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I know that 까지 나왔죠. 그리고 주어 동사를 또 붙여야 되는데 자 you를 씁니다. 네가 일일이 더 money 이렇게 글을 쓸게요. 이렇게 글을 쓰면 여기에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You steal the money. You stole the money. You have stolen the money. 그 다음에 You will steal the money.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요건 답이 뭐가 답인 것 같아요? 주절의 시제가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다. 난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네가 현재 시제 쓰면 앞에 해석할 때 뭐 나왔어? 어떤 뉘앙스? 항상 평소에. 맞죠? 난 평소에 네가 그 돈을 훔친다는 걸 알고 있어. 난 네가 그 돈을 훔쳤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난 네가 그 돈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훔쳐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는 네가 또 그 돈을 훔칠 거란 것도 알고 있어.
얘는 모든 시제가 다 되죠. 그래서 만약에 주종관계에 동사가 2개 있고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주종관계의 문장, 절이 2개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시제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동사 시제가 현재나 미래가 나오잖아. 그러면 애답 쓸모가 없죠. 시제 일치의 법칙에는 쓸모가 없잖아. 이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 물어봐 버리면은 이 시제 일치의 법칙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왜? 모든 시제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 종속절 안에 시제 단서를 다른 걸 하나 따로 줘야 돼요. 가령 내가 여기다가 last week를 줘버리면 시제 일치 법칙에 의거해서 요까지는 다 되지만 이걸로 제한을 걸어버리죠. 누구만 되게끔? 과거가 되게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 시제 일치의 법칙에서 현재나 미래 시제가 나오고 종속절에 동사를 물을 때는 따로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걸 따로 잡아내야 돼요. 그게 어저께 했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뭐로 바꾸는 순간 new로 바꾸는 순간 얘는 last week가 없다고 하더라도 답은 하나로 귀결이 돼요. 주종관계에서 주절 시제가 현재나 미래면 종속절 시제가 모든 시제가 다 올 수 있지만 주종관계에서 주절 시제가 과거나 과거 완료면 종속절도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안 된다 그랬죠. 누가 답이겠어? 인수도밖에 답이 안 되죠. 나 그때 알고 있었어. 네가 그때 네 그 돈 훔쳤다는 거.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도 과거고, 그리고 훔쳤다는 것도 과거죠. 근데 조금 더 앞서가긴 한데 잘 생각해봐. 과거 완료로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거. 나 알고 있었다, 훔쳤다, 2가지 동작 나오죠. 훔친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던 게 먼저일까요? 훔친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내가 알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둘 다 과거인데 훔친 게 먼저야, 알고 있는 게 먼저야? 훔친 게 먼저, 맞죠? 요 개념을 기억하세요. 사건이 2개가 나왔는데 훔친 것도 과거 사건이고 알고 있었던 것도 과거 사건인데 상대적으로 하나가 더 과거잖아. 그러면 stole 대신 뭐 써도 될까요? had pp에 had stolen 이렇게 적는 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맞죠? I knew that. 나 알고 있었어. You had stolen the money. 네가 그 돈을 훔쳤다는 거. 그럼 내가 이렇게 써놓잖아.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뭘 인지하냐면 이게 먼저 있었군. 맞죠? 둘 다 과거 사건이지만 이게 먼저 일어났다는 걸 표시하기 위한 시제가 had pp야. 그래서 나중에 시제 문제를 접근할 때 이 말 한마디는 기억하세요.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동사가 하나 들어간 문장에서는 안 나옵니다. 내가 금방 과거 완료 had pp를 언제 쓴다 그랬어요? 2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둘 다 과거야. 상대적으로 뭐가 더 과거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 쓰는 표시 시제가 had pp이기 때문에 동사가 주어하고 빈칸하고 목적어 마침표하고 동사 ed가 맞냐 아니면은 s가 맞냐 will 동사 운영이 맞나 이런 시제 문제가 나오고 마침표 찍혀 있잖아. 동사가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만약에 had pp가 나오면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답 안 돼요. 동사가 하나 들어간 문장에서 had pp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나 해놓으시라고. 그럼 봐.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할게. 시제 일치의 법칙을 공부하고 있어. 지금 명사절을 건드렸잖아. 부사절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이런 식으로 글을 한번 적어볼까? 부사절 접속사를 먼저 적고 난 다음에 주절을 한번 연결하는 구조. 자, because가 나와요. because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목적어 글을 이렇게 적는데 자 because I like her. 내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I 빈칸 her 이렇게 하고 help가 맞습니까? helped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have helped가 맞습니까? 아니면 will help가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내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평소에 돕습니다. 내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내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지금까지 도와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도움을 달라고 하면 또 도와줄 겁니다. 다 될 수 있죠. 역시나 아까하고 똑같죠. 종속절이건 종속절은 형용사절이건 명사절이건 부사절이건 일단은 이 시제일치의 법칙에 걸리게 되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답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해야 될 게 내한테 내가 설명을 할 때 지금 딴지를 걸으셔야 되는 상황이야. 나한테 딴지 걸 사람 없어요? 없어? 내가 지금 설명을 할 때 반대로 설명을 했는데 얘는 종속절이고 얘가 주절이잖아요. 그죠? 반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바꿔. 내가 그녀를 도와요. 맞죠? 나는 평소에 그녀를 돕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빈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자, liked 다음에 have liked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난 평소에 그녀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have liked 지금까지 좋아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걸 반대로 설명해야지. 이게 시험 치러 가면은 여러분들이 실수할 게 주, 종의 관계를 확실하게 구별시켜 놓으세요. 얘가 주고 얘가 종이야. 그래서 얘가 현재 미래면 모든 시제 다 되고 얘가 helped가 나오면 답은 누구야? 나는 그녀를 도와줬었어. 왜? 그 당시에 내가 그녀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맞죠? 이건 누구만 답될 수 있어요. liked 밖에 답이 안 되죠. 주종관계를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시제일치의 법칙을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내가 예문을 하나 보여줄게요. 싹 지웁니다. 굳이 이거를 공식으로 안 외워도 풀 수 있게끔 해볼게. 이러겠습니다. 문장 안에 동사가 몇 개 필요한 문장이에요? 응? 2개 필요한 문장 맞아? after가 접속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절? 주절, 종속절? 종속절. 주절은 누구야? 이거죠. 그러면 주절, 종속절 관계가 나와 있을 때 could apply for 지원할 수 있다야 있었다야 과거죠. 주절이 과거면 뭐만 올 수 있다? 과거나 과거 완료만 올 수 있어. 누가 답이야? had completed. 왜 그런지 안 보세요. 내가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나는 그 직책에 지원할 수 있었다죠. 지원한 게 먼저야? 이수한 게 먼저야? 둘 다 과거죠. 근데 얘가 더 과거죠. had PB 맞죠? 해석을 하려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시제일치 공식을 활용하면 겁나게 빨리 풀 수 있다고. 뭔지 아시겠어? 그래서 시제일치 법칙이란 말 일단 익숙하게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시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지금 158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부터 설명을 해보면 공식을 좀 그렇게 정리해 줄게. 부사절 접속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끌고 있을 때 요 시제 그게 불완전한 지금 공식이라 그래요. 좀 수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 시제가 과거나 과거 완료가 나오면 요 시제도 뭐만 가능하다고? 과거나 과거 완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놈이 현재나 미래 나오면요. 모든 시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문법에서 그 개념을 적용 못하죠. 그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억을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래시간 부사 159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59페이지는 미래시간이라고 하는 게 미래시제 나타내는 것들이잖아. 일단 요거부터 하나 정리해 놓고요. 시제 문제가 옛날처럼 막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서 몰라 이것까지 건드릴 필요는 있을까? 토익 시험 안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수업 잘 정리해 놓으면 시제 때는 골 아픈 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시제에서 미래시제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왔을 때 보면은 뭐 미래시제 나타낸 단서가 어떤 게 있어? 문장 안에서 가령 이런 거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부사절 접사가 이끌고 있고 부사절 접사가 이끌고 있고 주어 동사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고 주어 다음에 현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자 주절 시제가 현재면 여기 모든 시제 다 올 수 있다 그랬죠. 다 올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뭐 have pp의 현재 완료도 나와 있더라. 이렇게 나오면 시제 문제가 되는데 자 얘는 시제 일치법칙 가지고 못 푸니까 이 안에서 시간 단서를 따로 붙잡아야 되거든. 그러면 요 안에 문장 안에 이쯤이나 시간 단서를 어떤 걸 좋아해 미래가 답이겠어 이 말이잖아. 근데 요 종속절 안에서 내가 만약에 tomorrow가 보이더라. 이 미래 시제 단서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면 미래 시제 단서겠어요? later 10년 후에 뭐뭐 했었다야 뭐뭐 할 거다야 할 거다죠. 예, later 들어가거나 아니면 next 들어간 표현 다음번 회의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야 이야기 할 겁니다. 이야기 할 겁니다가 맞죠? 지금 기본적으로 은근히 쉬워 보지만 이게 next나 later 가지고 시제 문제 내는 게 1번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101번 문제에서.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나 해 놓으시고 나머지 개념들 쭉 할 거 없이 지금 몇 번을 보시냐면 3번 별표 쳐놓으시고요. 3번 별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6번 별표를 쳐놓으세요. 3번하고 6번하고 왜 별표를 치라고 하냐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게 간단하게 이렇게 미래 시간 부사 구를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미래 동사 구라고 해서 미래 동사 구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expect라는 동사 예상하다 기대하다 anticipate 예상하다 기대하다 predict 예상하다 그 다음에 hope 바람하다 believe 나는 믿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겠노? 하나는 foresee 같은 동사 예견하다 아니면 뭐 wish 같은 동사 바람하다 이런 동사들이 전부 다 타동사고 그 뒤에 대절을 이렇게 취하는데요. 이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이놈들이 튀어나오는데 I expect가 나오잖아. 그럼 난 예상하고 있습니다죠. 예상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 대절의 내용, 이 주어가 동사할 거다라는 이 부분을 지금 예상을 하면 이 대절의 내용은 과거겠어, 미래겠어? 난 예상하고 있어. 난 네가 시험에 통과할 거라는 거 예상하고 있어. 하죠. 예상은 지금 하죠. 통과는 했어, 할 거야. 미래죠. 그래서 이 동사들은 미래 동사 구문이 대절을 취했을 때는 대절의 주어 다음에 요 시제는 반드시 무슨 시제가 온다? will 동사 원형의 미래 시제가 와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이것도 시제 일치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내가 이걸 과거로 쓰잖아. 과거로 ed를 붙여 써서 expected, anticipated, predicted, wished, hoped, believed, foresaw 이렇게 바꿔 써버리잖아. 그러면 주절 시제가 과거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과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will의 과거가 뭐예요? will의 과거 would죠. 만약에 I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 I expect that he will come.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죠. 그러면은 예상하는 요 시점에 이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예상하는 거니까 얘는 미래가 와야 되는 게 맞고, 반면에 I expected, 나는 예상을 했었대요. 뭐라고? That he come. 이렇게 써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 야, 나는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했었어. 그럼 결과가 나왔다는 소리야. 맞지? 나는 걔가 올 거라고 예상했었어. 왔어요, 안 했어요? 안 왔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은 예상했던 그 시점에서는 얘가 미래가 맞지만 그게 미래가 아니라 과거 그 당시에서나 미래였지, 지금 입장에서는 이것도 과거잖아요. 현실로 이제 변해버린 과거가 되죠. 여기 들어간 시제 뭐라고 하면 과거 속 미래라 그러거든. 과거 속 미래는 시제 일치의 법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오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와야 된다. will이 와야 될 자리인데 will의 과거형이 뭐다? 예, would.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언제부터 언제부로라는 표현이 있죠. 어차피 문제를 풀면서 쭉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간단하게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6번 문제 보면 뭐 했어요? 오늘부터 뭐뭐 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뭐뭐 할 겁니다. 이런 말 할 때 요거는 어휘 문제로 더 많이 나오니까 4가지 외워. 언제부터 라는 표현이 starting, beginning, effective, as of 4가지입니다. 그래서 as of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뭐 했었습니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가 맞겠죠. 그래서 시간 단서로 요놈들이 나와 있어도 시제 문제가 나오면 시제는 미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 시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시제 문제가 나오면 단순하게 글자 한 놈만 붙잡아 가지고 시제 단서로 쳐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잘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제라고 하는 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 분위기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일치시켜 주는 게 시제잖아. 그 시간 분위기, 그러니까 시간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시간 표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에서 누가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명사가 나타내, 형용사가 나타내, 부사가 나타내. 시간 명사, 시간 형용사 있어? 시간 부사밖에 없죠. 그 시간 표현이라고 하는 건 품사가 부사류가 나타내는 건데, 공교롭게 내가 부사라고 하지 않고 부사류라고 한 건 뭐냐면, 영어 문법에서 부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순수 부사, 단어 부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어 부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되게 많죠. 단어 부사는 몇 글자짜리야? 한 글자짜리잖아. 한 글자짜리 단어 부사 뭐 있어? 어제를 나타내는 yesterday, 그죠? 그 다음에 내일을 나타내는 tomorrow,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뭐가 있어요? now, 이전을 나타내는 previously. 이런 표현들은 딱 한 글자로 문장에 딱 투입이 되는 동시에 시제를 결정짓는 요소가 돼요.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진행 시제, 얘는요 과거 시제 단서가 돼버리죠. 이런 한 글자짜리 문제가 단서가 나온 상태에서 시제 문제가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지만, 실제로 부사류라고 하는 게 부사도 이제 뭐되냐면 부사구도 있거든요. 부사구가 뭐야? 부사구 두 글자 이상으로 구성된 표현이잖아. 그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만 적어도 next 다음에 monday만 적어도 이게 부사야, 부사구야? 부사구가 돼버리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시간 표현도 있어. 그럼 부사구가 있으면 뭐도 있어? 부사 절도 있잖아. 그럼 지금 했던 단순하게 말해서 as of next Tuesday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주 월요일부로, 화요일부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구야, 절이야? 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시간 단서가 잡힐 수 있다는 거. 그럼 부사절은 뭘까요? When I was young, I 빈칸 there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go가 맞아, will go가 맞아, 아니면은 went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문장 안에서 부사나 부사구가 있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있어 없어?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동사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yesterday를 집어넣으면은 go를 집어넣겠어? went 집어넣겠어?
어제 갔었다죠. 근데 이게 없잖아. 시간 부사 구도 없고 부사 순수 단어 부사도 없죠. 이 문장에는 시간 단서가 없어? when이라는 데가 무슨 부사절 접속사야? 이유의 부사절 접속사야?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야?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야?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은 주절의 시제 단서가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라는 이 한마디가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과거로 데려가 버렸죠.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곳에 갈 거다야, 갔었다야. 갔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역으로 얘가 시간 단서가 되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얘가 과거가 와야 된다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어요? 공교롭게 정해놓고 보니까 과거니까 과거가 온 것도 맞잖아요. 시제일치의 법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러면은 항상 기억해.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시제 단서는 한 글자짜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하나의 문장 전체가 시간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제 단서를 봤을 때는 조금 포괄적인 시각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을 싹 지우고 봤을 때, 자, 요렇게만 한번 해볼까요? 시간 표현 중에 내가 토익 시험을 치러 갔을 때 미래가 답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일까? 도대체 문장 안에 뭐가 보이면 A, B, C, D 중에 이걸 답으로 찍게 될까요? 뭐가 보이면 이걸로 찍을까요? 아까 금방 했던 거 later, tomorrow, next 들어가는 건 당연지사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 미래 동사 구문 맞죠? expect가 대절 받고 있는 상황이나, 그제 그 전체가 시간 단서가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as of, starting, beginning 이런 거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도 전부 다 미래의 단서가 돼버린다고. 그까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완료 시제. 내가 딱 드리는 대로만 공부하세요. 자, 첫 번째 완료 시제, 현재 완료. 두 번째 과거 완료. 세 번째 미래 완료. 현재 완료. 그림으로 그리면 공식은 have pp나 has pp 이렇게 쓰는 거고, 과거 완료는 had pp,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 얘네들 시점 시제야, 기간 시제야. 어저께 했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점이었어, 공간이었어? 공간이었죠. 이거 기간 시제입니다. 어저께 뭐 해줬었어? 내가 만약에 문제를 봤을 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데 A, B, C, D를 보니까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have pp고 하나는 will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for 3 years가 잡히더라. 이렇게 나오면 시간 표현이 뭐야? for 3 years죠. 그럼 이건 과거 미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시점이야, 기간이야? 기간이죠. 근데 얘는 시점 시제도 기간 시제도 아니니까 시간 표현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늘 뭐만 한다라는 빈도부사가 나와야 답이라고. 와, 내 분필 부사부는 게 꿈이었는데 진짜 부사버렸네. 이거 몰라 이거? 자, 얘는 시간 표현이 아니니까 떨어뜨리고요. 기간이 나왔는데 얘하고 얘는 시점이었어, 기간이었어? 과거 시점, 미래 시점 시제이기 때문에 3 years하고 같이 못 다녀. 그러면 얘하고 매칭밖에 안 되죠. 요렇게 푸는 문제도 실제로 나온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기간 표현인데 그림을 그리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 되도록이면 내가 예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말로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have pp를 쓰면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had pp나 will have pp를 쓰면 되는지 그 용례를 알려줄 테니까 무작정 물론 시험은 공식이에요. 시험은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have pp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그리면 왜 이런 거 하잖아요. 자,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거 시점이 이렇게 있을 때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요 기간 동안에
가령 2008년, 그 다음에 2014년, 과거에서 현재 이르는 기간, 요겁니다. 요게 굳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지, 뭐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도 되고요. 만약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도 상관없어요. 현재 완료 have pp라는 모양을 쓴다라고 하는 건, have pp가 어려운 이유가 have pp를 쓰는 순간 뜻이 뭐뭐 했다, 뭐뭐 할 거다 이렇게 한 가지 의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뜻이 네 가지로 쪼개져서 나온 케이스가 있어서 어려운 건데, 이렇게 have pp를 쓰면은 일단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 요 2008년부터 2014년이라는 요 기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첫 번째, have pp를 쓰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자, 뭐뭐 다 했다. 근데 과거처럼 해석이 되지만 지금껏 해 오다 최근에야 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뭐 한 적이 있다. 이 2008년부터 지금 요 기간 동안 뭐뭐 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을 나타낼 때. 세 번째,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뭐 해 왔다. 네 번째, 한국말에서 하면 그냥 과거하고 똑같아서 그냥 뭐뭐 했다. 근데 그 뉘앙스가 과거하고 다른 게, 과거에 뭐뭐 했다는 이 동작의 결과 내지는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문법서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뭔 말인지 몰라. 이렇게 적어봐야 뭔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얘 대신에 finished를 이렇게 쓰기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해석을 하면 나 내 숙제 다 했다죠. 이거는 나 내 숙제 다 했다죠. 한국말로 바꿨을 때 과거와 완료로 쓰인 have pp는 뜻이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냐면 질문이 달라요. 야, 너 어저께 저녁에 뭐 했어? 아, 나 그 숙제 다 했는데. 하죠? 그러면 과거 그 시점에 숙제를 다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야, 너 숙제 다 했냐? 라고 하는데 내가 손을 이러고 있어. 언제 다 했을까요? 맞죠? 이때는 have finished예요. have finished my homework. 하다가 겁나게 해오다 이제 끝냈다는 뜻이에요. 현재와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have pp를 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봐.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have pp를 쓰면 I have seen the movie. 이렇게 하면 뜻이 뭐예요? 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죠? 뭐뭐 해왔다는 I have worked here. 나는 여기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이게 제일 짜증나죠? 이게 진짜 과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과거와 똑같아요. 자, it rained. 뭔 뜻이야? 비가 왔다. It has rained. 이것도 결과로 해석하면 비가 왔다야. 둘 다 비가 왔다는데 차이가, 질문이 달라. 어제 날씨가 어땠어요? 어제 날씨 어땠어요? 비 왔어요. 하죠? 그러면 어제 그 시점의 날씨가 어땠냐는 거, 사실만 확인하는 거. 어제 날씨 어땠어요? 비 왔어요? 이거는 it rained예요. 근데 has rained를 언제 쓰냐 하면, 어저께 밤에 날씨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왜 땅바닥이 젖어 있지? 비 왔어요.
근데 그 비온 결과가 영향이 땅바닥에 그대로 아직 남아있죠. 그죠? 그때는 it has rained. 그래서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젖어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친구들끼리 모임을 가졌어. 전부 다 간만에 만나는 거라서 삐까번쩍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친구 한 놈만 막 기름때 다 묻어가지고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핀잔을 줍니다. 야, 우리가 말만은 좀 씻고 오지.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해요. I have worked. I worked가 아니야. I have worked라는 표현이 뭔 뜻이에요? 네, 지금까지 일하다 왔다는 뜻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너 어저께 밤에 5시에 뭐 했어? I worked. 그때 일했었어요. 지금은 몰라. 그냥 연관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 행색이 왜 그래? I have worked. I'm sorry.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뭐 하다 온 거예요? 일하다 온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일했는 것이 지금도 영향력이 남아있죠. 근데 문제는 have pp를 이렇게 단조롭게 문장으로 써버리면 어떤 오해가 발생을 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순간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냐면 자, 첫 번째, 나는 이곳에서 일을 다 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뭐예요? 일을 해왔습니다. 맞죠? 결과의 뉘앙스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I have worked here. 야, 너는 생각해보세요. 너 왜 여기 네 짐이 여기 있는 거지? I have worked here. 뭔 뜻이에요? 내가 여기 일했기 때문에 그때 놔뒀었고 그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지금까지 저 짐이 여기 있는 거다가 되겠죠. 그러면 아무런 단서 없이 썼을 때는 이거 한 놈만 딱 줘버리면은 이렇게 해석할지 이렇게 해석할지 도무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문법서에 뭐가 나오냐 하면 현재 완료의 뜻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부사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have pp의 시제 문제의 단서가 됩니다. 토익 시험에서 have pp 내놓고 난 다음에 이거 했다야, 한 적 있다야, 다 했다야, 해왔다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뜻을 안 물어봐요. 단순하게 과거하고 현재 완료, 미래 섞어놓고 현재 완료가 어떤 경우면 답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현재 완료의 단서가 됐으면 잘 봐. 엄청 중요하니까 똑바로 딱 눈 뜨고 보세요. have하고 pp가 이렇게 나왔을 때 have하고 pp 사이에 품사 뭐 들어가? 부사 들어가죠. 바로 요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가 have pp의 의미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엇으로 해석할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적어볼게요. I have already recently just not yet 요런 거 집어넣으면은 완료야 경험이야 계속이야 결과야. 나 이미 그거 다 했습니다. 나 최근에 그거 다 했어요. 나 이제 막 다 했어요. 나 그거 아직 안 했는데. 완료야 경험이야 계속이야 결과야. 이래 완료죠. 완료 표현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얘는 완료의 뉘앙스야. 반면에 내가 여기다가 I have once, twice, once, twice, ever, never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뭔 뜻인지 아나? 야, 너 미국 가본 적 있냐? Yes, I have once been there when I was young 하잖아요. 뭔 뜻이야? 한 번 가본 적 있다죠. 2번 가본 적 있다죠. 맞죠? ever 들어가면 지금까지 해본 적 있다요. ever는 지금껏이라는 뜻이거든. never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죠. 이건 뭐 나타내는 뉘앙스야? 경험을 나타내는 뉘앙스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always 그 다음에 consistently나 여기 하나 맞아. finally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마침내 다 했다. 마침내 이루었다. 그 다음에 always, consistently, constantly 이런 부사를 집어넣으면은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자, 너 그거 알고 있어? 난 항상 널 사랑해 왔었어. 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 왔었다. 변함없이 널 사랑해 왔었어.
계속해서 널 사랑해 왔었어. 완료 경험 뭐예요?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사입니다. 결과의 부사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는 없어.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는 없어요. 없습니다. 봐요. 손목이 왜 아프지? 왜 아파요? 라고 물어봐야지. 내가 연기를 계속 할 거 아니야. 왜 아파요? 나 어저께 운동 되게 열심히 했거든. 하죠? 그냥 운동 열심히 했다야. I worked out very hard. 이렇게만 쓰면 될까요? 아니면 I have worked out이 맞을까요? have, pp가 맞죠? 왜? 그때 했는 짓의 결과가 지금 손목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 뉘앙스를 기억해야 돼요. 뭔지 아시겠어? 그럼 봐. 나는 사실 혼자서 어두운데 이렇게 잘 못 걸어. 내가 촌에서 자랐거든. 촌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동창 중에 임마가 용인대 유도학부를 나와 있는데 되게 등치가 우락부락하고 있잖아. 진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것처럼 생겼어. 근데 임마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내가 아래 동네에 살고 내 친구 그 친구가 위 동네에 살았는데 맨날 이제 늦게 집에 오면은 내 친구가 혼자 이제 걸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포도밭이 있어. 그 포도밭 옆에 뭐가 있냐면 촌 동네에는 이제 사람들 죽으면은 이제 장례 치를 때 보면 상여 있죠, 상여. 디야 할 때 이렇게 마을에서 상여를 모셔놓고 이제 그 상여를 보관한 창고가 있거든. 그게 막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들이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있잖아. 그 상여 창고 가가지고 애들 막 30분 동안 넣어놓고 막 이런다고. 예, 우리 그렇게 컸거든. 그러면 애들이 그 상여 창고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 친구가 맨날 그 포도 창고 옆을 지나가면은 너무 무서우니까 귀신 나올 것 같고 되게 어둡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한날은 임마가 언제부턴가 갈게 하고 인사하는데 주머니에서 뭐 쓱 꺼내는데 못 꺼내? 염주를 꺼내는 거야. 근데 내가 엄청나게 큰 염주를 꺼내고 이거 왜 꺼내냐고 하니까 귀신 나올까 무서워서 그런데요. 이제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귀신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공포 영화를 귀신 영화를 진짜 못 봐요. 너무 한 보고 나잖아. 그러면은 밤에 그냥 화장실에서 볼 일도 못 봐. 계속 그 잔상이 남아서. 그게 A형이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그냥 이제 누가 물어봐. 니 왜 공포 영화 못 보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어렸을 때 상해 창고에 갇힌 적이 있었어. 이렇게 하죠. 그럼 갇혔었다야 아니면 그 갇혔다는 그 경험 때문에 지금 그 결과가 아직 남아있는 거야. 맞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공포 영화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때는 말할 때 I was 다음에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have 맞죠? pp를 써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have pp 시제라고 하는 건 요런 상태에 요런 시제라고 하는 건 왜 어려운지 내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 보통 외국 사람들이 외국 애들 중에서도 한국말에 관심 많아가지고 한국말 공부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도. 근데 미국 안에서는 한국말에 대한 그 교육을 받을 만한 기간도 마땅하지 않고요. 마땅치 않고 자료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요새야 뭐 인터넷이 발달해갈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배우려면은 그냥 사전 찾아가지고 한국어 교본 찾아가고 혼자 공부하거든. 한 3년 정도 독학 진짜 찔긴 애들은 한 3년 정도 독학을 해. 그러면은 말을 얼추 잘해요. 한국 애들 만나면은 뭐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이제 존칭 안 되는 걸 알죠. 그리고 조사가 엄청나게 약해서 그러면 뭐 바비가 먹었어 하고 뭐 이렇게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 자기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한국을 한번 가야겠다 해서 이제 한국이 대학교 보면은 뭐 평생교육원이나 이렇게 외국어 학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환학생으로 온다고. 교환학생 오는데 예를 한번 들어봐.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탐이라는 애가 한국말을 좋아하는데 몇 년 동안 공부해도 성과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안고 한국의 경북대학교, 대구의 경북대학교, 국립대학교 되게 좋은 학교 있어. 아세요? 경북대 모르죠? 대구에서는 대구대가 제일 좋은 거 같죠? 예, 아니에요. 경북대학교가 제일 좋아요. 부산에서는 부산대 제일 좋죠. 그죠? 이제 경북대학교에 어학당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등록해 옵니다. 외국 애들이 한국 오면은 제일 뭐부터 하겠노? 그 나라 말을 배우려면 그 나라 친구를 사귀라고 하죠. 근데 경북대학교 어학당에 동근이라는 학생이 다니고 있어요. 내하고 똑같이 생겼어. 사투리도 내하고 똑같이 써요. 그러면 이제 동근이하고 친구가 되려고 이제 그 외국의 탐이 슥 접근을 해요. 우리 친구 아까 그 동근이가 오케이 하고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만난 지 처음 되는 날이니까 동근이가 밥을 사겠대요.
그래서 가자 하고 나갔는데 동근이가 앞에 미니스커트 입은 여학생이 지나가니까 어우 죽인다 이 말 하는 거야. 근데 탐은 충격을 받죠. 왜? 탐이 미국에서 죽이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킬이라고 나오거든요. 오, 놀래서 물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 코리아에서 킬하면 섹시의 의미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수첩에 적습니다. 죽이다, 이꼬르 킬. 2번 의미 섹시. 그리고 이제 학교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스포츠가 한 대가 싹 지나, 오, 죽이는데. 뭐 차가 섹시하다나. 그건 무슨 의미래요? 그러니까, 아, 이거 멋지다예요. 골저스의 의미라고. 그러면 3번 골저스를 적어요. 그래서 이제 동근이가 식당 앞에 가서 Do you like Korean traditional food? 해서 또 시작을 합니다. 된장찌개 구 해가지고 먹으러 가는데 동근이가 한 숟가락 죽인다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delicious의 의미라고. 그 탐이 동근이랑 만나고 있는 2시간 동안 죽인다를 10번 들었는데 10번의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탐 입장에서는 실제로 미국에서 들어앉아 있었으면 그 개념을 배웠겠나 못 배웠겠나? 못 배웠겠죠. 시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책상머리 앞에서 시제를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나마 대리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은 있어. 시제 개념에 대한 의구심이 딱 드러났을 때 미드를 봐. 미드를 봐. 이상하면 FX 보지 말고 일상적인 대화가 나온 미드를 보세요. 그럼 헤어 PP가 겁나게 많이 나와요. 그때 그 각각의 헤어 PP가 쓰이는 그 상황을 보면 뭐들이 이럴 때 이거 쓰네. 이게 확실히 분리가 되거든. 뭐 워홀을 가건 아니면 뭐 연수를 가건 다 좋은데 기본적인 내용이 채워지고 그에 대한 의구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가는 연수는 충분히 내가 추천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채워진 상태에서 단순하게 연수를 간다? 술자리 영어밖에 안 배워. 술자리 영어밖에 안 배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 개념은 사실 시간만 좀 더 주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예문을 보여주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에 그게 안 나와요. 해석을 가지고 시제 문제 풀면은 솔직히 토익에서는 바보라 그러는. 시제 문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럼 잘 봐. 시제 문제 봤는데 문장 안에 이런 애서 섞여 있으면 누가 답이라고? have pp가 답이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아나? 얘네들이 문장 안에 쓰려면 have와 pp의 배를 가르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have pp의 a, b, c, d have pp를 어떻게 내냐? 그렇지 않나?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응?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걸 발견했을 때는 진짜 획기적인 발견이었어. 이 많은 have pp 단서들을 하나도 쓰지를 못한다는 거.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제 이게 답으로 나오려 그래.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이걸 단서를 줘야 돼. 근데 얘네들은 얘 배를 가르고 들어가야 돼. 그제? 못 나와. 너무 많은 단서가 있는데 have pp는 이 단서들이 못 나와. 그러면은 have pp가 답되려면은 딱 뭐밖에 없냐면 중간을 배를 가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옆에 붙일 수 있는 단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딱 2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첫 번째, 뜻이 뭐예요? 뭐뭐 이래로. 맞죠? 나 2008년 이래로 지금까지 강사짓 해왔다죠. 계속적 개념입니다. 뭐뭐 이래로 have pp 뭐뭐 해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됩니다. 어떤 단서가 나오냐 하면은 뒤에 for, over, in, during 하고 the last, past, recent 기간. 여기까지 나와? 확인해줘. 여기까지 나오지? 나오지? 이게 뭔 뜻이에요? For the last 20 years. 지난 20년 동안에 걸쳐서 나는 강사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계속의 단서예요. 지난, 최근.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걸쳐서 다 똑같아요. 실제로 이 어구 하나가 잘 기억해놔. 이거 전치사어휘 문제로 더럽게 많이 나오고 이거 형용사어휘 문제로 더럽게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현재 완료 have pp의 시단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접사 문제나 형용사의 문제라도 너무 많이 쓰이는 어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help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갔는데 since가 보이거나 for the last가 보이면 help가 단수가 됩니다. 이론 설명을 다 하고 연습 문제 풀면서 다시 되새김질 시켜줄 테니까 오늘 좀 시간 투자를 좀 해. 오늘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할래요? 네, 쉬었다 와서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설명합시다.